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혼자 즐길 수 있는 소확행의 하나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단편 소설을 한 편 써보았는데요. 소설 쓰기에 대해 배운 적이 전혀 없기에 도저히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졸렬하기 그지없어서 남들의 비웃음을 살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 새로운 시도는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제목은 로움의 일상 1, 부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입니다. 로움은 은퇴 후에 평온한 일상을 즐기며 아내와 함께 경산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오후 3시경, 그는 인근의 남천변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로움은 맑은 하늘 아래 한가로이 지나가며 실개천에 철없이 피어있던 금계국 몇 송이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금계국은 봄에 피는 꽃인데 철이 없구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흘겨보며 로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앞쪽에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옆모습은 제법 큰 키에 옅은 파마머리를 한 게 마치 연예인 이영애 같은 우아함이 묻어나는 여인이었습니다. 로움은 급격한 호기심이 일어서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그녀를 좀 더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짙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얀 얼굴에 유난히 붉게 보이는 입술과 둥근 눈망울이 눈에 확 띄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 더운 초가을에 두꺼운 검은 코트를 입고서 연신 휴대폰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번갈아 보면서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로움은 연민이 느껴지는 그녀가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단번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려움을 자신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로움에게 급격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래, 그녀는 보이스 피싱 같은 것으로 무슨 협박을 받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쳐다보니 그 창백한 얼굴은 수심이 가득 차 보이기도 하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큰 돈 다발이 들어있음직한 검은 비닐 가방을 왼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신 휴대폰을 보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흘끗흘끗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이 여인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가련한 여인은 분명 거액의 돈을 보이스 피싱범에게 뺏기고 말 거야. 로움은 몇 달 전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어느 오후에 소파에 눕듯이 비스듬히 앉아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움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너의 남동생 연규에 대해 전화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비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 동생 연규를 붙잡아 두고 있다고 한대잉. 연규가 보증을 잘 못 서는 바람에 5천만 원 빚을 지게 되었고 지금 갚지 않으면 연규 손가락을 모두 자르겠다고 전화 왔더라. 전화상으로 연규가 울면서 얘기하는 목소리도 직접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움은 순간 머리를 돌로 3개 맞은 듯 띵하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서 어머니,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하고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것은 보이스 피싱 전화였습니다. 그때 다행히 어머니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움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노인이 돈이 어디 있는겨? 나는 돈이 없니다.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돈이 없니다. 아이는 제발 좀 풀어주이소. 라고 애원하니 상대방이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움은 그 생각을 하자 그녀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움은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그녀에게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자마자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제가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로움을 쳐다보았습니다. 로움은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 자신 내면의 세계에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상상력이 돌같이 굳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구나. 아,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뜩 차려졌습니다.
그녀는 로움의 손을 징그러운 뱀 껍질 만졌다는 표정으로 떨궈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겨? 순간 벤치 뒤쪽에서 시커먼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당신 뭐야? 하면서 로움의 멱살을 잡고 로움을 위로 치켜 올렸습니다. 로움은 순간 숨이 콱 막혀 캑캑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육중한 사내의 손이 로움의 목을 더욱 조여왔고 로움은 곧 의식이 몽롱하게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사내가 로움의 뺨을 한 대 갈기고 로움을 내팽겨치자 로움은 잔디밭에 나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은 무슨 구경이 났나 하는 듯 둘러서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로움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여차저차해서 오해했다고 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사내는 그의 남편이었고 그들은 인근에 쇼핑 왔다가 잠시 앉아 쉬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독감에 걸려 두꺼운 옷을 입었고 휴대폰으로 주식 시황을 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로 근심이 컸고 불안해하면서 두리번거린 것이리라. 로움은 집으로 돌아오다 조금 전에 지나쳤던 노란 금계국 한 송이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 60살을 살았건만 강변에만 붙어서 겨우 몇 달 살아온 너보다 내가 더 철이 없구나. 끝.